74살 유철수. 은행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지낸 금융 전문가였죠. 11억의 노후 자금을 가진 그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도, 친구와의 우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졌죠. 30년 금융 경력이 무색하게 그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원했던 탐욕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노후 자금 투자 선택의 순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전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돈 이야기가 아닌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비극을 막기 위한 기록, 당신과 가족을 위한 경고.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74살 유철수. 그는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30분.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낸 그였습니다. 젊은 시절 악착같이 일했고 밤낮 없이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노후였습니다. 연금 280만 원. 예금 이자 160만 원. 빚 하나 없는 60평 아파트. 별 탈 없이 자란 두 자녀. 누가 봐도 성공한 노후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되뇌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만 5천 원. 고작 그 금액이었는데 말이죠. 예전엔 100만 원을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그였습니다. 지점장 시절엔 부하 직원들에게 저녁 한턱 쏘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작년보다 장바구니 물건들이 눈에 띄게 비싸졌다는 걸. 반면 은행 이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 5%는 거뜬히 나왔는데 지금은 2%도 안 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의료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요양원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5억. 예금은 11억. 겉으로 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금융맨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를 다뤘는데 왜 내 노후 계산은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 정도 자산으로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불안의 씨앗이 뿌려진 밤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자라날지.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저 김민석입니다. 철수는 반가웠습니다. 은행 후배 민석. 자신이 지점장 시절 직접 키운 인재였죠. 지금은 자산관리팀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철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생활 여유롭진 않으시죠?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민석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바닥이잖아요. 연금이랑 이자만으론 빠듯하시죠. 안 그래도 요즘 은퇴하신 선배님들 다들 그러십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금융맨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배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해. 나는 잘 준비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배님, 요즘 배당주 투자하세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연 12% 정도 나와요. 원금 건드리지 않고 배당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이자보다 6배는 많죠. 배당주. 그 단어가 철수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금융업에 몸담았는데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퇴직 후엔 주식을 멀리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당금만 받는다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민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대형 우량주들 배당률이 엄청 좋습니다. 통신사, 금융주, 에너지주. 망할 회사들도 아니에요. 선배님 같은 분들한테 딱입니다. 원금은 보전하면서 배당만 챙기시는 거죠.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 2%와 배당금 12%. 11억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받는 이자 160만 원의 6배가 넘었죠. 그렇게 되면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아내와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민석이 그의 침묵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믿으세요. 제가 은행에서 15년 했잖아요. 요즘 자산가들 다들 배당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분산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 그 말에 철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죠. 분산만 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흔들리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뭘 몰라서 못하겠나. 배당주 정도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1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아내 소원이던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3억만 넣어보자고. 테스트 삼아서. 잘 되면 더 넣으면 되고 안 되면 빼면 되니까. 30년 금융맨의 자존심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을.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통장에 7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3억을 투자한 지 2달 만에 첫 배당금이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수는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배당금이에요. 2달 만에 이만큼 들어왔어요.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위험하지 않아요. 철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30년 이 바닥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안전해요. 분산 투자도 철저히 했고요. 사실 철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거든요. 은행 이자로는 3억을 넣어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2달에 700만 원이었죠. 비교가 안 됐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좋은 투자했어.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배님. 그런데 지금이 더 좋은 타이밍입니다.
추가 투자 생각 없으세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3억도 큰 돈인데 더 넣는다고요? 하지만 민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더 넣으실수록 배당금도 늘어나죠. 그날 저녁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억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총 11억. 한 달 배당금이 1,100만 원 정도 될 거였습니다. 1년이면 1억 3천만 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좀 더 넣어볼까 해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3억도 많은데 더요. 위험해요. 하지만 철수는 설득했습니다. 결과를 봤잖아요. 2달에 700만 원이에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예요.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조심해요. 철수는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30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니야. 8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숫자가 장관이었습니다. 11억.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 주식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 후 계좌 잔고가 14억을 넘어섰습니다. 원금 11억에서 3억이 늘어난 거였죠. 배당금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100만 원씩. 철수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각자 100만 원씩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며느리와 사위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위엄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을 사며 자랑했습니다. 요즘 투자 좀 하는데 괜찮더라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좀 알려줘.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30년 금융맨의 실력을 증명한 기분이었죠. 아내도 이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당신 대단해요. 역시 은행에서 오래 일하신 분은 다르네요. 철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함이 독이 될 줄을. 욕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말이죠. 예금 3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 묵혀두고 있지?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더 들어오는데.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3억을 넣으면 배당금이 월 1,4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이면 1억 7천만 원.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3억만 더 넣읍시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비상금이에요. 만약에 병원비 들어가거나 급할 때 쓰려고 남겨둔 거잖아요. 철수는 조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11억 넣어서 14억 됐어요. 배당금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왜 기회를 놓치려고 해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넣는 건 위험해요. 이틀 동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당금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다 진짜예요. 우리 노후가 이렇게 편해질 수 있어요. 30년 일한 보람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3억은 안 돼요. 2억만 넣어요. 1억은 꼭 남겨둬야 해요. 철수는 아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2억만. 1억은 안 건드릴게요. 2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 13억. 계좌 잔고는 16억을 넘어섰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이 행복했습니다. 주식창을 켜는 순간이 기다려졌죠.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다음 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3,400만 원. 철수는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왕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 이제 걱정 없겠어요.
친구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야, 나도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철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배당주 투자야.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 친구 셋이 그의 조언대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대단하세요. 은행 경력이 헛되지 않네요. 우리도 좀 배워야겠어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한테 1,000만 원씩 세뱃돈을 줬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죠. 그는 스스로를 이 시대의 현명한 노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 30년 경력을 증명해낸 금융 전문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이 그를 더 높이 띄웠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언제나 파멸 직전에 찾아옵니다. 철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절벽 끝이라는 것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추락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습관적으로 주식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계좌 잔고가 빨간색이었습니다. 16억이던 숫자가 15억 3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뭐지? 착오인가?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빨간색 마이너스 7천만 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군, 계좌 좀 봐줘. 갑자기 많이 빠졌어. 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곧 회복됩니다. 일시적.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시장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30년 금융업 했으면서 이것도 모르나. 진정해. 하지만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14억 8천만 원. 화요일엔 14억 2천만 원. 수요일엔 13억 5천만 원. 매일 아침이 악몽이었습니다. 주식창을 여는 게 두려웠지만 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철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당금도 줄었습니다. 이번 달엔 2,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3,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줄었죠.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줄었지? 분명 늘어나야 하는데. 민석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석군,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도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선배님, 지금이 바닥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등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졌습니다. 13억 12억 5천만 원 12억. 철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미 4억이 날아갔어. 4억이.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괜찮은 거 맞아? 나 좀 무섭거든.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곧 오를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1억 10억 9억. 숫자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찾아왔습니다.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좀 줄었어요. 얼마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4억 정도요.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4억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 4억이나 날아갔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30년 금융 경력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하지만 손절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분기 발표일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투자한 통신사 중 하나가 배당 중단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배당을 줄 수 없다는 공지였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장시작 30분 만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매도 주문이 쇄도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다른 주식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철수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억 5천만 원, 8억 7억 5천만 원.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해? 민석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제가 예상 못했습니다.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안전하다며? 분산 투자하면 괜찮다며? 왜 이렇게 됐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억 5천만 원 남았어요.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13억이 7억 5천으로요. 5억 5천이 날아간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상의도 안 하고? 딸은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은행 다니셨다면서요. 금융 전문가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철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조롱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주식 다 파세요. 더 손해보기 전에.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데 혹시 오르면.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지금이라도 건질 거 건져야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아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30년 금융맨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최종 잔고는 5억 5천만 원. 예금으로 남겨둔 1억을 합쳐도 6억 5천만 원. 13억에서 4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자식들의 존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이야기를 공개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실수 안 하게요. 화면을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4살 유철수입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했고 지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억을 투자해서 4억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30년 금융 경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제 판단을 과신했죠.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예요.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식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30년 경력이 뭐가 대수입니까? 가족보다 중요한 경력은 없습니다. 배당 12%에 눈이 멀었습니다. 은행 이자 2%가 답답해서 욕심을 부렸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2%라도 안전한 게 100% 불안한 것보다 낫다는 걸. 친구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제 조언을 믿고 투자한 3명도 다 손실을 봤습니다. 한 친구는 2억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정마저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합니다. 딸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밥상을 같이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잠자리도 따로 섰습니다. 50년 부부가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친구를 잃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너무 한심해서 30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금융 전문가.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는 자기 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욕심은 재앙을 부릅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발 안전을 선택하세요. 화면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의 실수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지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 100만 원, 연금 280만 원. 한 달 38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투자 전 440만 원보다 60만 원 적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철수는 또 울었습니다.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예전처럼 큰 용돈은 못 줍니다. 10,000원씩 주면서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면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큰아들과도 화해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날 부자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아들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화해였습니다. 딸도 명절에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 조언했어. 정말 미안해.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욕심 부린 거야. 같이 배운 거지 뭐. 요즘 철수는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투자 서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인문학 책을 읽죠. 노자, 장자, 불교 서적들.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저녁엔 아내와 드라마를 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간단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14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돈보다 평온이 귀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13억을 투자할 때의 설렘. 16억으로 불어났을 때의 기쁨.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교훈일 뿐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실수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덕분에 안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를 구했구나. 이제 철수는 말합니다. 남은 인생 욕심 없이 살겠다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늙어가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더 높이 올라가려는 교만. 그게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철수에게 남은 건 많지 않습니다. 6억 5천만 원. 한 달 380만 원.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족. 하지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해가 지는 공원 벤치에서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대로. 더 바랄 것 없어요. 아내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평온한 노후.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유철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금융 전문가도 욕심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74살에 잃은 4억 5천만 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죠. 가족과의 신뢰, 평온한 일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노후 자금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벌 수 없는 돈으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원금 보존입니다. 12% 배당보다 귀한 건 2%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내린 결정은 언제나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유철수처럼 되기 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